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광기를 이성과 합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광기가 결국 계엄으로 나타났고 21세기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 권능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광기를 우리가 자꾸 이성과 합리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차라리 체포 너무너무 잘했다. 단 1.1핵도 양해할 내용이 없구나. 딱 선을 그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뭐 예. 들으나마나 사실 근데 언론들이 저걸 그대로 틀어주잖아요. 예. 그냥 틀어주고 끝나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 저거는. 예.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보고 부정선거 하는데 그거 자꾸 들으면 뭐 진짜 있나 이런 의심이 그렇지. 되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근데 언론들이 예를 들면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거는 트럼프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 트럼프의 그 말에 대해서 거짓 주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언론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판단을 안 하고 전달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거야말로 진짜 가짜뉴스 거짓말인데 대통령 그래도 현직 아직은 뭐 파면이 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인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특히 노인층에서는 믿습니다 저거를.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저 영상을 계속 뭐 반복해서 틀어주거나 저 말 워딩 자체를 그대로 해주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지 말고 판단을 한번 해보죠. 영장 심사권이 법원에 없습니까? 윤석열이 좀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영장 심사권도 없는 법원이 불법적으로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영장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의 영장을 무시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법원을 쇼핑했다고 윤석열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 쪽에서 법원을 쇼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온갖 뭐 지금 버꾸라지 논리를 갖다 들이대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종의 지지자들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어떤 법리적 근거가 있는가 보다. 사실 순생떼고 억지거든요. 근데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꾸 만들어주면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백골단이라고 자청하는 반공청년단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걸 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 가운데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요즘에 많이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을 보내면서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 쪽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일종의 계속 정치 선동을 해서 법률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는 이 주장을 한치도 꺾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언젠간 좀 최소 무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자기는 살아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멘탈 광기 미쳤다. 정신이 뭐 나갔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정책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니 실제로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하면 됩니까? 이제 그에 앞서 말씀드리면 예. 저 법원의 영장 아까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심사권, 건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은 내가 안 받아. 그거는 난 아니야. 중앙지법원에서 한 거 가져와. 그러니까 법원을 쇼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정신 나간 생각인데 본인이 사는 곳이 용산구잖아요. 네. 용산구를 관할하는 곳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통상 피의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데 지금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은 그냥 말을 자꾸 저렇게 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면 좋겠어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네. 모든 증거가 다 국민 눈앞에 다
그리고 TV로서 다 생중계된 마당에 그냥 공수처가 총상은 원래 체포영장 나온 데다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중앙지법에 그냥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면 나옵니다. 나오면 되니까 중앙지법에 해서 저 얘기도 못하게 해라. 저런 네. 거짓말들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하나씩 이렇게 정확하게 수사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굴 표정이나 낯빛 표정을 보시면 예전에 그래도 대선 후보 때 제가 보니까 SBS에 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갖고 자기가 예전에 대학생 때 모의 재판을 열어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무기징역인가 예, 그랬을 예, 거예요. 예.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무기징역. 교수님이 예. 너 도망가 있으라 그래갖고 강원도 어디 예. 도망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본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얼굴빛, 그러니까 그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선도 굉장히 시선 처리가 안 되고 예전에 보면 연설할 때 보면 프롬프터를 볼 때 저분이 원래 고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없어요. 고개를 도리도리잖아요. 네, 예. 도리도리가 지금 없이 정면을 지금 하고 왔는데 아마 누가 앞에서 이거 써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써서 네.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프롬프터 대신 대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저분이 예전에 그 연설할 때 보면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그럼 고개를 도리도리하다가 거기를 계속 가운데를 주시합니다.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프롬프터 내용을 보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전의 버릇들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사람이 굉장히 변했다라는 네. 느낌은 전 드네요. 변했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실성을 해버렸다. 저는 그냥 정신 나갔다. 예, 저 정신 감정 받으면 예.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감염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예. 네.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책 쇼가 아니고 저게 진심으로 묻어나는 발언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상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앞에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지지자들 예. 진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실성한 건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념책이나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일종의 원래부터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확신, 자기 편향이 굉장히 심해졌고 집권을 하는 동안에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게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썼어요. 요즘에 제가 다시 들여다보는데 현대 우파의 특성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걸 보니까 그게 윤석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보수 한국 이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파들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거는 일단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세력도 있지만 약자들이 음모론을 저항하는 수단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권력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음모론을 만들기도 해요. 그 우파들의 보통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특성들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권을 합니다. 자기한테 권력도 다 있어요. 기득권도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해. 근데 책임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칩니다. 누가 나한테 여기다가 집어넣었느냐. 이 감옥 같은 소굴에다가 집어넣은 게 누구냐. 바로 종북 좌파나 반국가 세력이 이 땅 파가지고 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러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 땅 밑에 우물 같은 데다가 그 권력자를 갖다 가둬놓은 걸 보면서 진짜 종북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파의 통치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집권하고 책임질 일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적이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아마 믿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세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세력이 뭔가 우리 사회에 거대한 힘으로 작동해서 선거 부정까지 저지르고 결국은 이런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기의 믿음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이비 종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주술적 성격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관위 제가 취재를 여러 번 하면서 선관위에서는 정말로 다 까서 보여주고 싶은데 저 일종의 뭡니까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 시스템을 일단 개방을 하는 순간 방화벽을 새롭게 샀는데 돈이 수백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할 수도 그런 없는 게 거고. 그 서버나 투표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실물 투표지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실물 투표지 없이 전자로만 했을 때는 조작도 뭐 이렇게 해커가 들어가서 조작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물 투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투표예요, 실제로. 해커가 전산을 조작하더라도 실물 투표지까지 그 숫자에 맞춰서 찬반을 다 바꿔야 돼요. 네. 누굴 찍었는지를 실물 투표지를. 민경욱이 그래가지고 그 계속 소송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개표 인천지법에서 해서 검증했잖아요. 실물 투표기를 그 투표지를 다시 개봉을 해가지고 다시 셌어요. 똑같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타파가 지난 12월부터 부정선거 그러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가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영상이 저희 제보가 와가지고 왜 갔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전 설마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이게 되게 황당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부정선거에 빠졌는지 제가 또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봤어요. 2021년 8월 9월 경선 때 9월달 경선 때 황교안이 나갑니다.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로 같이 황교안도 나가고 윤석열도 나가고 뭐 홍준표도 나가고 원희룡도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TV 토론회를 해요. 국민의힘 그 경선 TV 토론회를 하는데 황교안이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질문을 해요. 이라크도 이렇고 콩고도 이렇고 이런데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저도 그 얘기를 보긴 봤다. 그게 어디서 봤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니에요.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참 뭐 그 조사를 한번 뭐 이 정도였는데 자기가 이제 2021년 11월 5일에 본선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 지역 유세 뭐 의정부나 포항 같은 데 가서 한 걸 보면 그때부터는 선관위를 대놓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언론이 그 워딩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고 선관위 저거는 내가 집권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라는 생각 자체는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있었다는 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거고. 그래서 황교안이나 뭐 민경욱이나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는 얘도 이제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해외 부정선거 사례에서 뭐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콩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키르기스스탄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을 해가지고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가 뭐 한국산 개표기 때문에 있었다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키르기스스탄에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중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에 뉴스타파 같은 독립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 매체의 기사를 저희가 보고 쓴 기자들을 연락해 보니까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는 한국산 개표기가 거기로 지원된 건 맞아요. 우리 코이카라는 데서 지원을 해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는 매표입니다.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탐사보도 기자들이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걸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거리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광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키르기스스탄은 그때 당시 내각제였는데 내각이 다 물러나고 대통령제를 바꿔갖고 대통령을 다시 뽑습니다. 그 일에 가지고 이제 키르기스탄 부정선거라는 건데 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키르기스탄 기자가 한국산 개표기가 도입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실물 투표지까지 같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전에는 그냥 종이만 조작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실물 투표지를 조작하고 전산을 조작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콩고, 이라크 저희가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네.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죠.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신봉하고 우리나라 언론 뉴데일리나 파이낸스 투데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데 이런 데들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내요. 기사로 내면 그 기사를 가지고 또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주장하는 걸 근거라고 얘기하면서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남의 주장을 근거로 삼고 내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이거를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 집단에 갇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것도 세계 경제 12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사령관들한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오늘 그랬다는 그 보도가 있던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TV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라디오 듣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오늘 이 얘기를 했답니다. 관저에서 지금.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을
아예 무시하고 유튜브를 특정하게 찍어가지고 그것만 보라고 하면 그거 도란 놈이지. 아니, 방송가에서 저 기자 만났을 때 그게 한참 된 얘기인데요. 하도 극우 유튜버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실제로 전화 받은 친구를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매일 한 3, 4시쯤인가 아예 유튜브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보면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유튜브는 극우 유튜버들은 자기 입맛에 딱딱 맞는 얘기 해주니까 그걸 자꾸 참모들한테 계속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 참고해. 그러니까 참모들이 참 괴로워한다더라. 이러면서 TV조선에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입수해서 했던 얘기들이 흘러서 제 귀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호소문 쓴 걸 보면 상당 부분이 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 회방했다, 뭐 반국가 행위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한 설명이고 실제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부정선거가 아주 명확한 이유라고 밝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밑단에 이런 게 나와요.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더 제가 피식하고 웃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미친 것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보는데